정순이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앉아 장부를 덮었다. 손바닥에 묻은 간장 냄새가 이제는 익숙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지은호가 바빠지며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한 뒤로 순이는 자꾸 오래된 기억으로 돌아갔다. 비 내리던 밤 대문 앞 작은 상자, 그리고 떨리던 아기 울음. 그날부터 순이의 인생은 한 명의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 저녁 고성이가 왔다. 고성이는 깔끔한 말투로 인사를 했고 정순이는 오래 묵힌 이름을 들은 듯 심장이 먼저 흔들렸다. 고성이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나 은호 만났어. 이제라도 엄마 노릇 좀 하려고. 정순이는 그 말에 굳었다. 무슨 자격으로? 고성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가 불러.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재단에서 후원 제안을 했어. 작품 전시도 밀어주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챙겨준대.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고성이지. 지은호는 놀랐다. 어떻게 알아? 정순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말끝마다 쓴맛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 쓴맛은 오래된 비밀의 맛이었다. 다음 날 박성재는 사무실에서 난처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투자금이 묶였고 박성재는 얼굴빛을 숨기지 못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이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성재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성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오래전의 상처로 돌아갔다. 아버지 박진석이 재혼하면서 생긴 어색한 가족자리, 그리고 고성이의 단단한 미소. 성재는 그 미소에 늘 의심을 품고 있었다. 사랑인지 계산인지 구분되지 않는 온도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지은호는 후원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 표지는 고급스러웠고 문장들은 부드러웠다. 그런데 몇 줄이 눈에 걸렸다. 후원 아티스트의 건강은 재단이 책임진다. 지정병원에서 정기검진을 시행한다. 필요시 가족력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은호는 가족력이라는 단어에서 손이 멈췄다. 왜 가족력이 필요할까? 지은호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그때 고성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호야, 점심 먹자. 점심자리에서 성희는 지은호의 손등을 잠깐 잡았다. 내가 내 옆에 서면 너의 삶이 달라져. 그 말에는 다정함도 있었지만 묘한 재촉도 섞여 있었다. 다정함은 사람을 묶고 재촉은 사람을 밀어낸다. 두 힘이 동시에 들어올 때 사람 마음은 흔들린다. 이 검진 조항 꼭 필요해요? 지은호가 물었다. 성희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예술가에게 건강은 자본이야. 나도 내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성격이거든. 그 시각 순이는 오래 접어둔 봉투를 꺼냈다. 사진 한 장, 메모 한 장. 그리고 짧은 문장. 미안해. 나중에 데리러 올게. 정순이는 그 문장을 수백 번 읽었다. 나중은 오지 않았고 아이는 커버렸다. 정순이는 결심했다. 이제 끝을 보자. 박성재에게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의 투자 실패 소문이 돌았고 이사회는 성재를 압박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찾아갔다. 아버지, 이건 일시적이에요. 회수 계획이 있어요. 수치로 보여줘. 박진석은 가혹했다. 박성재는 돌아서며 이를 악물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 계산이 정확한 새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재단. 박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지은호를 떠올렸다. 따뜻한 말투, 꾸밈 없는 눈빛. 그 눈빛은 자신을 꾸짖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았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돌았다. 박진석에게 신장 관련 중대한 질환이 있다는 말이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정순이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오래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후원, 검진, 가족력. 그리고 고성희의 갑작스러운 엄마 노릇 선언. 정순이는 가슴 안쪽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말했다. 은호야,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지은호는 조용히 앉았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내 곁에 없었어.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지.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내가 있었어.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제 친엄마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성희야. 말이 끝나는 순간 지은호의 가슴에서 두 소리가 부딪혔다. 하나는 그래서였구나라는 이해의 소리, 다른 하나는 왜 이제야라는 배신의 소리였다. 이해와 배신이 동시에 밀려오면 사람은 쉽게 말을 잃는다. 지은호도 그랬다. 다음 날 고성희는 지은호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말투가 조금 달랐다. 검진 일정 잡자. 내가 건강해야 후원도 길게 가. 지은호는 정면으로 물었다. 저를 왜 찾으셨어요? 정말 엄마 노릇을 하려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희는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은 대답이었다. 그리고 성희는 덧없는 말을 꺼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가족이라면 더. 가족이라는 말은 포근하지만 불편했다. 박성재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회사 위기를 넘기려면 재단의 도움이 필요했다. 고성희에게 머리를 숙이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지은호에게 투자 협업을 제안한 것이다. 은호야, 내 디자인으로 상반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리고 싶어.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면 재단 돈 없이도 버틸 수 있어. 지은호는 망설였다. 성재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경고가 올라왔다. 사람이 돈에 몰리면 말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하나야.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해. 박성재는 알겠다고 했다. 그 대답 속에 체면을 내려놓은 안도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고집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두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 하나는 회사 내부 고발이었다. 누군가가 과거 투자 자료를 외부에 넘겼고 박성재의 책임을 논했다. 다른 하나는 박진석의 건강 악화 소식이었다. 신장이 더 나빠졌다는 말이 돌았고 조용한 집안에 무거운 한숨이 눌렸다. 고성희는 얼굴에 피곤을 숨기지 못했다. 그 피곤함 안에는 걱정과 계산이 함께 있었다. 걱정은 남편을 향했고 계산은 가족력 검사 문구를 향했다. 그날 밤 정순이는 고성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은호 건드리지 마. 이 아이는 내가 버린 뒤 내가 지킨 아이야. 성희는 지지 않았다.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야. 맡긴 사람은 돌아와 손을 잡는다. 너는 돌아오지 않았어. 두 사람의 말은 서로의 가슴에서 오래 썩은 상처를 다시 열었다. 상처가 열리면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릴수록 더 단단한 척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그랬다. 다음 날 지은호는 재단의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다시 받았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건강검진은 내가 선택할 거야. 지은호는 정순이와 상의하여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 그는 안도와 함께 작은 분노를 느꼈다. 왜 내가 내 몸을 증명해야 하지? 박성재에게는 더 큰 파도가 닥쳤다. 몰래 진행되던 사내 계약의 허점이 드러났고 성재는 이사회에서 신문처럼 질문을 받았다. 그 자리에 고성희도 있었다. 성재야, 이번 일은 정리해야 해. 가족이지만 회사는 회사야. 박성재는 웃지 못했다. 가족이라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고성희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이라서 더 단호해야 해. 그 말은 얼핏 공정해 보였지만 성재의 귀에는 차갑게 들렸다. 성재는 회의실을 나와 혼자 복도에 서서 손등의 혈관이 붉어지도록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버티자. 내 이름으로 버티자. 그러는 사이 지은호의 이름도 다른 곳에서 불렸다. 재단 후원 발표 목록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그는 신청한 적이 없었다. 신청서도 동의서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라 있었다. 그는 고성희에게 연락했다. 제 동의 없이 발표하셨어요? 성희는 담담했다.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밀어준 거야. 그건 밀어준 게 아니라 끌어당긴 거예요. 그 짧은 말 속에 지은호의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었다. 사람이 스스로의 경계를 깨달을 때 목소리는 달라진다. 그는 더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다. 제 이름을 내리세요. 성희는 말을 아꼈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 그날 저녁 순이와 지은호는 오래 이야기했다. 말이 길어질수록 둘 사이의 숨은 마음이 하나씩 드러났다. 순이는 자신의 죄책감을 말했다. 너에게 말해야 했는데 내가 겁이 났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선택을 할래. 그 선택이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 그래도 내 선택이니까. 그 대화는 간단했지만 오래 묵은 돌덩이를 치우는 일처럼 무거웠다. 무거운 일을 치우고 나면 사람의 발자국은 조금 가벼워진다. 며칠 뒤 박진석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확정처럼 퍼졌다. 병원 기록은 비밀이었지만 집안의 표정이 말해주었다. 고성이는 더 조급해졌고 지은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부탁이다. 이번에는 만남에 박성재가 동석했다. 성재는 무표정했다. 지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흔들렸다. 예정 때문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한 한마디 때문이었다. 성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검사 결과가 필요해. 내 건강에도 좋은 일이고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한 일이야.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 몸에 관한 일은 제가 결정해요. 고성희는 참았던 말을 내뱉었다. 내 아버지가. 그 순간 박성재가 말을 잘랐다. 그만하세요. 성희는 성재를 보았다. 왜? 성재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피를 계산서 위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 표정은 강한 사람이 처음으로 약해졌을 때의 어색함을 담고 있었다. 그 무렵 이지혁은 조용히 움직였다. 지혁은 재단과 회사의 계약서 일부를 검토했다. 문장 사이에 숨은 구멍이 보였다. 후원과 납품의 교차 약정. 서로 다른 문서인데 서로를 묻고 있었다. 지혁은 성재에게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건 위험해. 내가 더 다치기 전에 끊어. 박성재는 한참 문서를 보다가 말했다. 끊으면 난 떨어져. 지혁은 짧게 대답했다. 잡고 있으면 더 깊이 빠져. 그날 저녁 바깥집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렸다. 박진석은 잠이 얕았고 고성희는 창밖을 오래 보았다. 성재는 문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갔다. 아버지, 내일 이사회에서 사퇴를 얘기하겠습니다. 대신 계약은 정리할게요. 제 이름으로.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짧게 말했다. 늦지 않았다. 그 말은 칭찬도 면죄부도 아니었다. 다만 앞으로의 책임을 담담히 올려놓는 말이었다. 박성재는 그 말이 오히려 쉬웠다. 어려운 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이튿날 재단은 공식적으로 가족력 검사 조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후원 발표에서 지은호의 이름도 내려갔다. 이유는 작가의 의사 존중. 겉으로는 깔끔했지만 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고성희는 말을 아꼈고 지은호는 마음을 접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종이를 접듯 깔끔하게 접히지 않는다. 접힌 자리는 자국이 남는다. 지은호는 스케치북을 열고 선을 그었다. 선은 흔들렸지만 계속 이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순이에게 말했다. 엄마, 내 인생은 내가 그릴게. 그렇지만 색은 엄마가 준 색으로 칠할게. 며칠 후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다. 누군가 회사의 과거 거래를 외부에 공개했고 관련자 고발을 예고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읽는 이들은 누구를 떠올려야 하는지 알았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다. 도망가면 쉬웠다. 그러나 도망가면 앞으로의 길이 더 좁아진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자료를 정리했고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기로 했다. 사람의 체면은 때로 목숨처럼 느껴지지만 체면으로는 길을 바꿀 수 없다. 그날 밤 정순이와 지은호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앉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숨을 고르게 맞췄다. 숨이 맞으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딸이라서 고맙다. 지은호도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엄마 딸이라서 다행이야. 그리고 오래 미뤄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박진석의 주치의였다. 보호자분 이식 대기 순서와 관련해 긴급히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그 긴급 안에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피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는 더 거칠고 더 솔직할 것이다. 피보다 마음이 세다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들과 피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과연 누가 어떤 값을 치르게 될까? 박진석의 주치의 전화 이후
집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의 이름이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를지, 누구의 장기가 필요할지 아직 뚜렷한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고성희는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듯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초조함보다 확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시간이 없어.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해. 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명령 같았다. 순이는 반대로 더욱 예민해졌다. 딸 지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전보다 강해졌다. 그녀는 아침마다 지은호의 방 앞에 서서 문틈으로 딸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작은 기침 소리에도 몸이 굳어졌다. 딸이 성희의 소나기로 다시 끌려 들어갈까 두려워서였다. 지은호는 두 엄마 사이에 끼어 점점 지쳐갔다. 성희의 화려한 약속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은 칼날을 느낀 이후로 마음이 갈라졌다. 그러나 순이의 경고와 반대는 또 다른 족쇄가 되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해야 해. 그런데 왜 모두가 내 몸을 두고 싸우는 걸까? 지은호는 깊은 밤 혼자 스케치북을 펴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선은 곧 엉켜 지우개로 문질러졌다. 그 무렵 박성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이사회가 그를 몰아세우고 있었고 일부 임원들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짰지만 증거와 여론은 불리하게 흘렀다. 모든 걸 인정하고 물러나면 내 이름만은 지킬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그러나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내 잘못만은 아니니까. 문제는 고발자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자료가 회사 밖으로 흘러나간 시점과 경로를 추적하자 충격적인 이름이 나왔다. 바로 이지혁이었다. 성재는 분노와 배신감에 휘청거렸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등을 돌린 사람이었다. 그는 지혁을 찾아가 소리쳤다. 왜 나를 팔아넘겼어? 지혁은 차분했다. 성재야, 널 지키려고 한 거야.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멈춰야 했어. 멈추라고? 날 배신해놓고 그게 변명이 돼? 지혁은 말없이 성재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단호함이 동시에 있었다. 한편 은호는 회사와 재단 사이에 휘말린 사건을 알게 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성재가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배신자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현실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성재, 이제 끝났대. 본부장 자리 내려오면 박가 집안도 흔들리겠지. 그 소문은 순이의 귀에도 들어왔다. 순이는 은호에게 말했다. 그 집안과는 엮이지 마.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결국 너 같은 사람만 희생돼. 그러나 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난 더 이상 피해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 선택은 내가 책임져. 며칠 뒤 박진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신장 이식이 아니면 길게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이식 가능성이 있는 가족부터 검사를 권유했다. 성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은호, 내가 도와줄 차례야.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저에겐 아버지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성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박진석이 내 아버지야. 그 말은 폭탄 같았다. 은호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뭐라고요? 순이가 달려와 성희를 밀쳐냈다. 거짓말하지 마. 은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박진석이 아니야. 성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숨겼는지 은호가 알면 뭐라고 할까? 모두의 시선이 은호에게 쏠렸다. 그녀는 두 여인의 말 사이에서 흔들렸다.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기억이 조각처럼 흩날렸다. 누군가의 그림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것이 진짜였을까? 바로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병원 근처를 서성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진석의 창백한 얼굴.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얼굴을 보자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혹시 정말일까?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성희는 은호를 몰래 불러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결정해. 수술을 거부하면 내 아버지는 죽어. 도와주면 넌 내 딸이자 박가의 유일한 후계가 돼.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같은 시간 박성재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사회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은 공개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굴복 같았지만 동시에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순이는 딸에게 무릎을 꿇었다. 은호야, 제발 믿어라. 그 여자의 말은 다 거짓이야.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떠났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너무 무서워서 침묵했을 뿐이다. 은호는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평생 자신을 지켜낸 손.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성희의 말도 머리를 파고들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야? 내 피는 어디에서 온 거야? 바로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에서 기밀이 새어나갔다는 것이다. 박진석의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일부 기록이 외부에 흘러나간 것이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퍼뜨린 것일까?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모녀 싸움이 아니라 피와 돈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은호가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딸인지 내가 직접 밝혀내겠어.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